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금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하락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겁먹으신 분은 없으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변동성이 나와요. 올라가면은 좀 누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누르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탄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고,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쌍용차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를 왜 도대체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듯이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한 번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밀리는 거를 기다렸다가 내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쌍용차 관련해서 굉장히 뭐 수급을 빨아들이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한번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뭐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탑픽 테마는 뭐 쌍용차일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된 쌍용차 테마인데, 지금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KG 그룹주,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주, 이거는 뭐 거의 눈치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이 11시 7분인데 12시에 KG케미칼 공시 답변이 오늘 12시까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KG그룹 관련해서 KG케미칼에서 공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KG그룹이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쌍방울 그룹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KG그룹에서 상승이 나오면은 쌍방울 그룹주들 관련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KG 그룹주들이 밀리면은 쌍방울 그룹주들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제 뉴스에서는 일단 뭐 여러 개가 나왔어요. 어제 보면은 뭐 KG 그룹 같은 경우에도 쌍용차 인수 도전 내부 검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광림 쌍용차 인수 자금 4,500억 원 KB증권 유진증권 통해서 뭐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뭐 지주사인 KG 케미칼, 계열사인 KG ETS, 뭐 KG 모빌리언스, KG 동부제철, KG 이니시스가 있는 거고, 쌍방울 그룹에서 이제 쌍용차 인수자금 4,500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장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쌍방울 그룹주들을 딱 놓고 보면은 뭐 쌍방울이 있고 광림이 있고 나노스가 있고 미래산업이 있고 IOK가 있고 비비안,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왜 쌍용차 인수전에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나, 성장성도 없고 최근 트렌드가 뭐예요? 전기차예요.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인데, 굳이 이거를 왜 자꾸 인수를 하려고 하나,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주가가 막 널뛰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SBS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냥 내연기관차만 만드는 기업은 밸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3배에서 4배밖에 안 쳐줘요. 이게 뭐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3배 4배 수준이다. 근데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은 밸류 자체를 20배, 30배 그 이상을 쳐줘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대한 좀 프리미엄을 굉장히 좀 세게 많이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느냐가 주가에 직결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쌍용차가 전기차를 만들어 봐야 뭐 솔직히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이미 뭐 현대, 기아차도 워낙 잘하고 있는데다가 뭐 심지어는 BMW,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등등 해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의 전기차를 만들어도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감 자체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연구 개발비, 그 다음에 뭐 투자 또 누가 해줄 거며, 그래서 지금 쌍용차 인수전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땅에 대한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1조 주고 인수를 해서 쌍용차의 공장 부지 그거 용도 변경만 좀 가능하면은 거의 2조에서 3조 가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고 들이대는 거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쌍용차를 가지고 지금 당장에 뭔가 좀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하면은 조금의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암울하잖아요.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속상하고. 근데 KG 그룹주도 이제 시가 대비 다 하락 중이고, 공략하실 분들은 뭐 음봉에서만 공략을 하시는 거지만, 오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12시가 거의 뭐 다 와가는 11시 12분이기 때문에 12시 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뭐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좀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뭐 전형적인 틀에 박힌 답변, 뭐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안이 없다, 확정되면은 뭐 재공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거라서 조금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공시, 이런 식의 답변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KG그룹은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쌍방울이 오히려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눈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쌍용차 인수전 참여를 하겠다 하면은 상한가 우르르르 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용차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뭐 단타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눈치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공시에 대해서 포인트적인 부분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외를 받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개월에 44만원 여러분들 절대로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44만원 정도는 충분히 다 뽑아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떤 이상한 종목을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막 고생하는 것보다도 그냥 깔끔하게 좋은 종목 잘 사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막 호랑이한테 물려도 이것보다는 덜 물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딱 성함 이것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회비가 당연히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쌀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1개월에 44만원 정도는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디 거죠? 쌍방울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잘 먹으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단타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 관련으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다 먹고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잘 먹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일 너드 미국 연준 부의장 발언 여파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 내용에서도 매파적이었던 점은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연한 기대감의 증시가 뭐 기술적 반등을 나타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슈가 없는데 증시가 굉장히 뭐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나타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림성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만 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출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리오프닝에다 맞출 건지, 뭐 2차 전지에 맞출 건지, 반도체에 맞출 건지, 어디다 맞출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 지수 하락은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 하방 지지를 하면서 좀 제한이 되지 않겠나. 왜냐면은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경기 회복 모멘텀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새로운 악재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내용적인 부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 관련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것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 뻔하디 뻔한 새로운 악재를 반영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좀 하방 지지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박스권 흐름을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이 박스를 좁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박스를 좁혀 놓고 뭔가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 뭐가 될지는 뭐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리포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름에는 좀 반도체도 당연히 좋아질 거고,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박스 자체를 좀 줄인 다음에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주면은 그때 시원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가 크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딱 우리가 봤을 때 택배 나를 때도 큰 박스보다 작은 박스 나르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우리가 뭐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최근에는 VIP 방에다가는 뭐 종목 모아가는 종목 단타는 드렸는데,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천을 좀 많이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딱 보면은 저는 그래요. 보통 어제 VIP 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뭔가 맨날 종목을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좀 남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 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도 하나 받고, 화요일 날도 하나 받고, 수요일도 하나 받고, 목요일도 하나 받고, 금요일도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하나 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시장이 내렸을 때 뭐 금요일날 뭐 5개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적인 부분이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이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좀 짤막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맨날 추천을 이렇게 받다가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매수했던 종목들이 금요일날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애매해질 수 있다. 차라리 시장이 애매할 때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참았다가,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그냥 5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또 시장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쫓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모아가는 종목 추천을 안 드렸던 것도 어차피 시장 빠질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좀 매집할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어요. 항공기 지상 조업, 그 다음에 항공기 급유, 판매, 화물 조업 사업을 하는 관련주로 추천을 드리고 오늘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집을 지금 시기에 하면은 이거는 조금 나이스하지 않나라고,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개월에 44만원 충분히 다 뽑아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010-8619-9991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뭐 영업은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들 뭐 시장이 빠지는데 뭐 영업을 뭐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오실 분들만 그냥 이런 거를 매집을 시작을 했다, 나도 같이 매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시는 거고, 나는 시장이 힘들어서 어렵다 하시면 뭐 그런 분들도 오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은 오세요. 여러분들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오시면은 그 이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카카오가 오늘 뭐 4%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의 포인트를 딱 놓고 보면은 연간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거나,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빅테크 규제가 우려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되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 우려가 진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빅테크 규제가 우려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5월달에 0.5%, 6월달에도 0.5% 이렇게 매달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적인 부분에서 좀 하락적인 부분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적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자체를 좀 하회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조 6,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34.4%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톡비즈 매출 성장률이 28%로 소폭 둔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비수기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광고주들의 집행이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보드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걸로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높은 ROI가 입증이 되면서 뭐 성과형뿐만 아니라 브랜딩 광고주들의 유입도 가속화가 될 수도 있고, 플랫폼 기타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티블루 택시 매출의 고성장이라든지 페이 거래액의 확대됨에 따라서 좀 55%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기대치 대비했을 때 15% 하회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주식 보상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일회성 인센티브가 좀 크게 반영이 된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인건비 감소 소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톡 채널 중심의 광고 성장세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톡비즈 매출액으로도 2조 2,300억 원을 전망을 하면서, 이거는 뭐 전년 대비했을 때도 35% 증가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보드가 견인했던 광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톡채널, 알림톡 뭐 이런 것들 메시지 광고 매출 성장이 좀 이끌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톡채널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당 건당 15원의 가금이 적용이 되고, 뭐 일부 타깃팅으로 적용되는 메시지는 좀 20원이다. 저도 가끔 보면은 뭐 몇 년생 눈 나쁜 사람을 찾습니다, 뭐 이런 것들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타깃팅으로 적용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관심 있게 뭐 의류를 굉장히 뭐 광고를 많이 봤는데, 좀 그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광고성 문자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20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여도 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톡 스토어, 그 다음에 메이커스, 그 다음에 지그재그 등등 해서 신규 사업을 통해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랑, 경쟁사 대비했을 때는 좀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탈피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가시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이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블록체인이라든지 컨텐츠 관련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서 사업 구체화 시에는 좀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금리 인상이 나오면은 뭐 빅테크 기술주 성장주들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왜? 우리는 좋은 위치에서 잘 잡아놨기 때문에, RSI 30 이하에서 분할로 매집을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이왕이면은 좀 10만원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오 게임즈는 앞으로의 남은 모멘텀이 너무나도 좋다. 2분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마무스메가 출시 예정인데, 일본에서 너무나도 대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1조 원을 벌어들일 만큼 뛰어난 게임성에 대해서는 좀 입증을 했던 부분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미소녀 수집형 RPG.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한테 일본에서는 뭐 미소녀 게임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게임이 좀 출시가 된 다음을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아케이지랑 달빛 조각사 개발사인 엑셀 게임즈의 신작 MMORPG도 남아있고, 다크 어벤져 제작진의 신작 MMORPG RS 이것도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신작 게임이 나와서 뭔가 파격적으로 좀 매출에 대해서 상승적인 부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뭐 오딘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부터 풍부하게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대만에서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의 리니지 2M 사례를 고려를 했을 때 대만 시장에서 초기 일매출이 10억 원대, 첫 동기 반영 분기인 2분기에는 8억 원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달 30일에는 이제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은 업데이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공성전에 해당하는 거령 점령전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됐던 부분이 있고, 대형 신작 출시로 즉각적인 M 매출 순위 반등은 없지만 추후 매출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의 신작 게임들도 나올 수 있고, 오딘도 꾸준하게 매출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안정적으로 게임 관련주를 하나 잡겠다라고 하면 1순위가 카카오 게임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으로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면은 저도 좀 뿌듯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시장을 읽어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글을 보고 아니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희열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면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 하락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크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내가 또 살 수 있는 기회고, 아니면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평단 관리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 좀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하락장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시장이 조정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매한가지 맨날 늘상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왜냐, 우리가 1월달 2월달 잘 견뎌냈잖아요. 수익적인 부분 만들면서 잘 견뎌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에는 이제는 겁을 안 먹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